문제는 부모는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가 점점 갈수록 커지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내가 법적으로 다 할 테니까 선생님들 이거 철저하게 해주세요. 뭔가 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더 이상 중재하는 거를 멈춰요. 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든 피해자든 뭔가 그런 일에 연루됐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부모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내가 잘못한 걸 숨기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은 더 심해요. 실망 안 시키고 싶고 내가 잘못한 걸 숨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잘못한 거 이야기 안 한다는 전제하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꼬치꼬치 물어보되 혼내는 말투로 물어보지 말고 그냥 일단 들어볼 때 아이가 그냥 자기가 피해 당한 부분만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을 계속 타고 10곡에 20곡에 하듯이 그렇게 계속 물어가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죠.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절대 다그치듯이 뭔가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그런 일을 당할 거야 라는 식의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아이가 말할 때까지 실제로 정말 자기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지를 하면서 아마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데는 걔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충분히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이는 그렇게 처음에는 막 열받아갖고 막 이렇게 뭐든 다 할 것처럼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학교 가가지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 보면 또 마음이 또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확 올랐다가 이렇게 쭉 이게 내려오는데 문제는 부모는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가 점점 갈수록 커지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냥 학교에서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의 성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뭐 이런 사안은 사실은 그 아이 부모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고 그 아이도 사과하고 싶다고 하니까 사과받고 학교장 자체 종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면 집에 와서 잘 생각해 보고 이걸 자체 종결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시는 건데 막 학교 찾아가가지고 막 학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내가 법적으로 다 할 테니까 선생님들 이거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상처 입는 거는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대부분 가해아의 부모님은 학교에서 연락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알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쪽에도 바로 선생님이 연락해야 되고 가해 쪽에도 동시에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즉시 연락을 하거든요. 연락하면 부모님들한테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죠. 피해 쪽에는 이걸 학폭으로 진행할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 그 다음에 가해 쪽에는 즉시 사과를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학폭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해 부모님께서는 연락을 받으면 곧바로 피해 쪽 부모님이나 연락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님들끼리 이제 단톡방도 있고 소통을 하는데 중학교만 가도 부모님들 연락처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담임선생님 통해서 빨리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담임선생님은 전달은 해줘요. 저기 가해 학생 부모님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부모님 연락처 알려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뭐 연락처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요즘은 알려주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할 기회를 못 갖게 되고 나중에는 사과 안 받은 것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연락처 알려주지 말라고 했으면서
그래서 사과를 못해서 학교폭력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가해 학생 부모님은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내가 담임 통해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는데 전화번호도 안 준다고요? 그럼 저 사과 안 할게요. 저 전화번호도 안 주고 사과도 안 받겠다는 사람 내가 뭐하러 사과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과를 꼭 그 사람하고 통화하고 연락해야만 사과하나요? 담임 통해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면 사과 편지를 담임 통해서 피해 학생 부모님한테, 피해 학생한테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끼리 사과는 그렇게 서면으로 하더라도 다음날 아이가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서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자마자 바로 사과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학교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교육기관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면서 대략적으로 아이들끼리 있을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치가 있을 거잖아요. 아이들 지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일상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난생 처음 겪은 피해고 가해다 보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양쪽 부모님한테 어쨌든 사과하고 용서하고 잘 했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을 해요. 근데 피해 쪽도 가해 쪽도 선생님한테 너무 사무적으로 이야기하고 뭔가 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더 이상 중재하는 거를 멈춰요. 네. 사실 선생님이 중재를 해서 화해시키는 게 가장 쉽고 빠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법적으로 하라는 절차만 하겠습니다. 이런 스탠스를 갖게 되면 학교에서 화해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너무 선생님들을 다그치지 말고 사무적으로 나오지 말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학교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건 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부모의 모습은 좀 달랐다. 정말 기억나는 분들 있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도 상담을 하면서 나도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납작 엎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들이 있어요. 사과 편지를 읽으면 정말 구구절절하게 마음에 와닿게, 마음이 움직이게 사과 편지를 쓰세요. 그냥 수려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우리 아이가 상대 아이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아이한테 매우 소홀히 했고 제가 교육을 잘 못해서 그런 일이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 이렇게 사과 편지를 쓰고 사과의 말을 전하고 담임 통해서 계속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오지랖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부모가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나오면 서로 막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었는데 잘 봉합이 됐어요.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의 부모님들은 딱 이런 스탠스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 아이도 우리 아이한테 뭐 잘못했는지 찾아내려고 그걸 막 하지 마시고 일단은 사과하시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피해 학생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이들이 크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 아이가 일단 제대로 사과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럼 저도 그냥 아이의 의사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근데 진짜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은데 진짜 가해 학생 아이가 다음날 정말 미안하다고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하고 우리 아이가 그런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괜찮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아이가 뭐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러면서 그냥 잘 봉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두 케이스 다 너무 좋아요. 네, 그게 최선이라고 봐요, 저는. 요즘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 공부 하잖아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삶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공부 이야기 말고는 별로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틈 나는 대로 아이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아이들의 언어도 잘 모르고 아이들의 관심사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대화 주제가 공통되지 않으면 뭔가 질문을 하더라도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서로의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면 끊임없이 주고받고 티키타카가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랑 이야기를 할 때 30분, 1시간 이상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많이 없을걸요. 근데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시덥지 않은 이야기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엄마 입장에서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이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아이나 자기 학교 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가거든요. 이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